안녕하세요. 참샘초등학교 교사 하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소크라티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소크라티브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선 아이들이 이런 단말기라고 하죠. 탭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갤럭시 탭이나 아니면은 각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는 과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클리커라고 해요. 클리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걸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클리커가 C-L-I-C-K, 클릭과 ER,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단말기에 어떤 방에 접속을 해가지고 클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클릭하는 사람들, 이 클리커를 할 수 있는 어떤 앱,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단말기를 가진 학생들과 이제 교사나 뭐 어떤 진행하는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선생님들께서 미리 질문을 만들어 두셨다면 미리 만들어 둔 질문을 이 사람 학생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고, 그걸 푸는 과정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그런 클리커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룸이라고 하는데 방을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그 방에 이제 학생들이 접속을 하고, 그 접속한 사용자들한테 내가 이 PC에서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문제. 또는 그냥 A, B, C, D가 있어서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뭐다. 문제와 질문은 답지까지 선생님이 말을 해주고,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 D를 선택할지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선택이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TF라고 하죠. True and False, yes, OX 퀴즈 같은 것도 실제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간단한 짧은 답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비즌이랑 같이 해서 제가 PC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모비즌 화면까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갤럭시 탭 A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제 모비즌으로 띄워 놓은 거고요. 모비즌 사용법은 그냥 모비즌,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시면은 한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제가 10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오른쪽 모비전 띄워놨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놨고 소크라티브도 깔아놨죠. 제가 교사 PC에서 하는 것과 학생 탭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제 저는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죠.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도 소크라티브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소크라티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서 그냥 저는 하나 일부러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려고 문제를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것까지 막 다 보여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스튜던트 로그인이 있고 티처 로그인이 있어요. 만약에 컴퓨터실에서 한다면은 컴퓨터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이 탭처럼 똑같이 아이들이 접속을 할 수 있고 방번호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티처 로그인을 해야겠죠. 왜냐면 방을 제가 생성을 해서 제 방에 학생들을 접속시켜야 되니까. 보면은 제가 접속을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 이름이 여기 오른쪽 위에 있고요. 제 프로필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죠. 지금 제 방에 접속한 사람이 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번호는 47633D64라는 건데 이 방에 제가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소크라티브를 들어가겠죠. 그럼 소크라티브 앱은 바로 이렇게 스튜던트 로그인으로 나와요. 왜냐면 제가 학생 버전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47633D죠. D 대문자에다가 64를 넣어요. 넣으면 이렇게 방에 접속이 돼요. 그럼 얘가 1이 뜰 거예요, 이제. 그쵸? 1이 떴죠? 제가 지금 이 방에 이 학생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뭐 좀 해보다가 뭐 트루 폴스 이런 거 나오는 걸 했었는데 제 방에서 지금 진행되는 어떤 퀴즈 문제 하나고요. T로 제가 앤서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화면이 나와요. 저는 뭐가 나오냐면 리포트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지금 트루폴스에서 T라고 대답을 한 사용자가 한 명 있고 전체 한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100%의 사용자가 T라고 답변을 했죠. 영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또 아니니까 선생님들께서 같이 해보시면 되고 종료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둔 퀴즈를 한번 볼게요. 런치는 퀴즈를 내겠다는 거예요. 내겠다는 거고 퀴즈는 퀴즈를 만드는 것, 가져오는 것 뭐 이런 건데 사용자가 많다면 소크라티브의 사용자가 많다면 만들어 놓은 퀴즈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소크라티브 사용자가 학교에서 같이 쓰면은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좀 더 편하시겠죠. 그럼 퀴즈 만드는 걸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퀴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퀴즈를 한번 볼게요. 그냥 마이 퀴즈로 갈게요. 조금 전에 퀴즈 만드는 건 직접 퀴즈 만드는 건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건데 제가 이거 6학년 원주율과 지름, 원 이런 걸 배울 때 이제 지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퀴즈를 만든 건데 복사하는 것, 삭제하는 것, 다운받는 것, 수정하는 것. 수정으로 가보시면 제가 만든 퀴즈들이 있죠. 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퀴즈고 그리고 1번 문제는 원주율은 몇입니까? 그래서 답변을 3개를 넣어놨어요. 이 3개 다 정답 처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다른 답변도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3개는 다 답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율은 무엇에 따른 무엇의 비를 뜻합니다. 지름에 따른 원주의 비를 뜻하는 거죠. 그럼 지름, 원주를 순서대로 쓴 걸 띄어쓰기로 하나 해도 되고 쉼표로 나눠도 되고 지름과 원주라고 해도 되고 설명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지름이 1대 3이라면 3에 대한 1의 비라고 하는 것처럼 트루폴스 문제도 낼 수 있고 이렇게 객관식 약간 단답형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로 해서 지름을 구할 수 있어를 내면 학생 방에서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학생이 이렇게 룸번호로 쳐서 들어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7633D64 47633D64죠. 자,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학생은 지금은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화면이 나오고 제가 이걸 클릭을 해서 스타트를 누르면 학생은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여기서 답을 적으면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 학생의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먼저 제 이름을 적어야 돼요. 제 이름이 범수니까 범수라고 적을게요. 범수라고 적고 1번 문제 원주율은 몇입니까? 저는 3.14라고 적을 거예요. 맞았다 라고 하죠. 무엇에 따른? 지름에 따른 원주의 비니까 주.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소크라티브가 좋은 점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선 이 문제 내는 거는 끝까지 안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료시킬 거예요. 종료시키면은 차트로 볼 수도 있고 리포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종료시킬 거예요. 그럼 학생 화면은 다시 이렇게 기다리는 화면이 되고 다른 퀘스천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는 좀 만들어진 화면이었어요. 근데 만들어진 화면이 아니라 바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true, false로 갔어요. 지금 학생 화면은 이렇게 true, false만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학생들한테 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주율은 3.15다. 맞으면 T, 틀리면 F를 눌러주세요 하면은 이제 여기서 누르겠죠. 3.14니까 펄스겠죠. 펄스를 누르면은 한 명이 지금 펄스라고 눌렀어요. 아니라고 누른 거겠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사가 질문을 그냥 말로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종료를 누르면 당연히 다음 활동을 이제 준비하는 화면이 나오고 숏 앤서를 가볼게요. 이번엔 숏 앤서는 제가 여기서 그냥 앤서를 그냥 누를 수도 있지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면은 이제 제가 말로 해야 되는 거고 숏 앤서에서 아까 제가 아까 문제를 적었다면 여기서 문제가 위에 뜨겠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제 대답해 준 거 범수입니다 하고 답변을 마무리를 해요. 답변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화면이 자 이렇게 해서 답변 마무리하면 되는데 아래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돼요. 괜히 어렵다면은 이렇게 퀵 퀘스천을 가서 이제 퀵 퀘스천으로 문제를 하시고요. 만약에 공개 수업 같은 게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퀴즈를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퀴즈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퀴즈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퀴즈를 만들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퀴즈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제목은 뭐 원주, 수학 1단원, 뭐 원과 원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애드 퀘스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것이냐, 트루 폴스의 문제를 만들 것이냐, 숏 앤서를 만들 것이냐, 멀티플 초이스라고 가면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A, B, C, D, E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여기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런치에 저장을 하고 런치에 가보면 퀴즈 목록에 떠요. 그걸 퀴즈로 내시면 되고 이걸 통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소크라티브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